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가 스콜피온 캐피털 측의 공매도 리포트에 대해서 두 번째 추가 대응을 발표한 사항이 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정보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아직 아이온큐 주식에 대해 매매를 판단하긴 이르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5월 12일에 아이온큐의 설립자들 두 분이 스콜피온 캐피털 공매도 리포트에 대해 응답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 스콜피온 캐피털 그룹은 우리가 공동 설립한 양자 컴퓨팅 회사이자 우리가 최고 과학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아이온큐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183페이지 분량의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150번 이상 언급이 되었는데 대부분 사기와 부정행위에 대한 숨가쁜 비난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 공격의 배후에 있는 극도의 무지를 보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양자 컴퓨팅 산업과 특히 아이온큐 기술에 대한 숨막히는 무지를 보여주는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 리포트 초반에서 공개하는 디스클로저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목적으로 리포트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스콜피언이 써놓은 게 있는데 뒤에 좀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거기에서 스콜피언은 아이온큐를 평가절하하는 즉 주가를 떨어뜨려서 거기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음을 인정을 했고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돈을 받은 전문가 및 전 직원과의 인터뷰가 편집이 됐고요. 거기서 긍정적인 의견을 억제했음을 인정하고 리포트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개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통해서 스콜피언 리포트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거짓말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그래서 이게 Disclosures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리포트를 다운받아 보신 분들은 2페이지인가 3페이지 제일 초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매도 리포트를 통해 스콜피온 캐피털은 아이온큐 주가가 떨어지면 큰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 이미 한쪽으로 편중된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 리포트에 표현된 예상들 그리고 뭐 사람들의 의견들이 진짜인지 실현될지에 대해서 스콜피언은 보증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아이온큐에 대해 인터뷰한 사람들의 정보의 정확성을 스콜피언은 보증하지 않고 스콜피언에게 제공한 이 인터뷰한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인터뷰한 이들이 줬던 특정 긍정적인 의견과 경험은 편집되었을 수 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즉 긍정적인 거는 다 빼버리고 안 좋은 것만 넣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리포트에 의견을 준 전문가들은 아이온큐와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갈등 관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스콜피언에 의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문가라고 하면은 객관적인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미 아이온큐와 목적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인터뷰에서는 다 잘라버렸다. 라고 확실히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리포트에 사용된 게시물에도 이 전문가에 대해 말했던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편향된 시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리포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리포트 보신 분들은 이렇게 뭐 나름 이름 있어 보이는 헤지펀드 쪽에서 아이온큐를 공격을 했네? 이게 다 사실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미 첫 페이지에서 우리는 아이온큐의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목적으로 썼고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들 뭐 전문가들 인터뷰한 사람들 게시물들 모두 우리 마음대로 편집했고 그리고 불리한 의견을 하도록 돈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의견들은 이미 편집됐다라고 써 있는데 볼 가치조차 없는 리포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온큐 측에서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무지가 담겨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기존 컴퓨터를 사용해서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알려진 경로이다. 그리고 전 세계 정부는 데이터 보안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거의 모든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인 양자 사용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양자 기술을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 기술이 초기에 연구 실험실을 떠나 현재 산업계에서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크고 작은 비즈니스가 접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 상장된 순수 양자 회사인 아이온큐는 이러한 스콜피언 캐피털과 같은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고 공매도 전략을 통해 회사에 베팅하고 회사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의심스러운 주식 조작 전술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 중요한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세계 최대의 기술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는 선도적인 양자 컴퓨팅 회사이다. 뭐 구글, 인텔, IBM 등이 있겠죠. 근데 아이온큐는 양자 게이트의 최초 시연을 한 회사이면서 거의 30년 동안 개척해온 연구를, 이거는 두 설립자분의 핵심 기술력을 말을 하는 거겠죠. 이걸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해왔다. 그리고 이미 성능 수준이 향상되는 여러 세대 양자 컴퓨터를 구축을 했고, 초기 시스템 중 일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수의 양자 회로가 실행될 수 있는 상용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다. 즉 최신 시스템은 아직 개발 중이고 올라가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온큐는 하드웨어를 확장하고 상업적인 가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잘 정의된 퓨처, 이제 미래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놀라운 양자 컴퓨팅 머신을 구축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13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개발된다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기술 회사들, 뭐 구글, 인텔, IBM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 이런 선진국들, 그리고 기타 지역 정부들은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것이 실상이다라는 거고요. 아이온큐는 이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사회 고객 및 주주를 위해 창출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얼마 전에 CEO께서 말씀하신 이제 주주서원에서도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마감될 5월 16일 월요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7일 오전 5시 반에 이제 22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포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 및 비즈니스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CTO인 김정상 교수님과 수석과학자이신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님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스콜피언 리포트가 이미 너무나 한쪽으로 치중된 의견으로 썼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고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말꼬리를 잡히면서 지속적으로 이걸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모든 것에 조목조목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냈고요. 이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는 이 공매도 리포트에 관한 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의견은 아이온큐 관련자에게 제가 최근에 컨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기 공매도 리포트 대응에 대해 이제 지분이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후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국인 커뮤니티들이 초기 대응에 대해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드렸기 때문에 아이온큐 측에서 추가 대응을 고민을 하고 이제 두 공동 설립자분께서 성명을 발표를 했다. 거기에 제가 일조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 장기주주 커뮤니티가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 학계,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리포트가 말도 안 되는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와 같은 양자역학에 대해 또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흔들려서 패닉셀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회사 측에서 조금 간과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제가 김정상 교수님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니 함께 살펴보시죠. 그래서 공매도 리포트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공동 설립자들이 출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가을부터 김정상 교수님은 reduced appointment, 업무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2020년 5월부터 CTO로 재직을 하시면서 듀크 대학에서는 강의를 아예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3월까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셨는데 현재는 보통 하루에 12시간 정도 주 60시간 이상을 회사 일을 하고 계시고 코로나가 조금 풀렸기 때문에 일주일에 4일 정도는 회사에 직접 출근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많은 회사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서 재택하는 직원도 있고 가깝게 회사 근처에 살면서도 이제 하이브리드로 재택과 현장 근무를 병행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준 생활의 변화인데 아이온큐가 지난 2년간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여러 성과들을 내놓았죠. 눈부신 성과들을 내놓았는데 이 성과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해도 일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라는 이 의견을 제가 김정선 교수님의 가까운 지인을 통해 확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저희가 뭘 알 수 있죠? 스콜피언 리포트의 모든 것에 대해 대응을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증거로 내세웠던 김정선 교수님이 출근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리포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못 도는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콜피언 캐피털이 저명한 헤지펀드이고 백전백승이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추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거짓말입니다. 그 어떤 기업도 스콜피언 리포트에게 공격을 당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한 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질 수는 있고 아직 그런 회사들에 대해 명확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자 성장주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승리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질 낮은 대응 가치가 없는 리포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잘못된 유언비어가 스콜피언이 니콜라를 까발렸다라고 하는데 거짓입니다. 힌덴버그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니콜라가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쪽은 조금 더 수준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니콜라가 적극적인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법원까지 갔는데 니콜라가 졌죠. 그래서 CEO가 구속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렇게 두 주체가 싸우게 된다면 이제 그 공매도 리포트를 낸 측에 그 리포트의 질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예 싸움조차 하지 않았다면 대응할 가치가 없다. 질이 낮은 리포트를 내놨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스콜피언이 폭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법적인 제재까지 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콜피언 캐피털을 좋게 보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온큐는 이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총 2번의 대응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이런 여러 주주분들이 보시기에는 왜 조목조목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2번이나 대응 성명을 발표한 것은 퀀텀스케이프 등등 회사들에 비하면 훨씬 더 주주들을 생각하고 있고 대응을 해줬다, 성의를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한국인 주주들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자문을 받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 손절을 한다거나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결정하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립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월 17일에 있을 아이온큐의 1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려보고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손절을 할 건지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패닉을 했을 때 내 심리가 불안정할 때 매매를 하는 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뜨겁게 돈을 사랑하고 모아야겠지만 판단할 때는 냉정하게 차갑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투자의 거장들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심리가 흔들릴 때는 좀 더 멀어지게 객관적인 자세로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전문적인 소스나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안 좋은 소식이 나왔다, 회사가 망할 거다, 주가가 떨어진다 이러면서 패닉셀을 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한탕주의로 투자를 한 건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가 진짜 사기인가 아닌가 이런 전문적인 의견들을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부자가 되시는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공매도 리포트 추가 대응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제 개인적으로 얻은 정보를 포함해서 아직 매매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